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시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변인 발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언으로 인한 충돌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늘 더 정치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 두 정당의 대북관, 외교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미세먼지 문제로 두 분 토론을 벌였습니다만 정부가 한중 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장관끼리만 논의하는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강병원 의원이 2017년 한중 정상회담 때 이미 의제로 다뤘다면서 김 의원의 지적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공박을 했습니다. 김 의원께서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 반론을 먼저 듣고 또 이에 대한 강 의원 입장을 간단히 확인한 뒤에 오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진실에 거짓을 뒤섞여서 재구성한 이후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이 공영방송 YTN에 와서 정치인이 가짜 뉴스를 들이댄다는 건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 의견, 나아가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 해석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강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제가 돌아가서 좀 몇 가지 사안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팩트 하나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반응입니다. 지난번 미세먼지가 극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한중 서로 인공강우 실험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충분한 근거가 있냐고 반문을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원인이 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또 바로 연이어서 룩항 대변인이 한국 관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볼 때 저는 국민이 과연 미세먼지가 한중 간의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게 맞냐라고 저는 충분히 의구심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되고, 그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급 의제와 관련된 팩트입니다. 아까 제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때 미세먼지가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예. 다른 의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있었던 공동 성명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예.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기 오염 감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이거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저는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때 공약으로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2017년에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가 의제로 다뤄진 게 최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걸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짜 공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기한 건데, 그걸 강병원 의원께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생각, 해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싫어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한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정부가 싫어하는 뉴스라고 오히려 불러라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반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이제 팩트에 대한 그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될까 싶어서 했는데요. 일단 강 의원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다퉜던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2017년 12월 한중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정상급 의제가 아니다. 이제 환경부 장관끼리 논의하고 있는데 이견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김연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팩트 증거 자료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정상회담 후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언론 발표문 중 내용입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등등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는 것이죠, 의제로. 이거는 환경부가 그 정상회담 후에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정상회담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계획이 서명됐다. 그래서 14일 오후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장관 간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2018년부터 향후 5년간의 4개 우선 분야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 산업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지난 토론에서 김연아 의원님과 제가 논쟁을 했던 것은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상급 의제가 아니라 이제서야 환경부 장관끼리 논의하고 있는데 이견이 많다는 주장이셨고, 저는 아닙니다. 그때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분께 이렇게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드린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였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지는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백히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해석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오해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지만 저도 반박할 자료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해석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제1당, 2당 간의 상호 원내대표에 대한 맞제소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자, 먼저 강병원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지칭하진 않았죠. 외신 인용이라고, 네. 외신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는 좀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의 처음부터 끝은 예. 좌파 정권, 좌파 독재, 좌파 포로 정권, 운동권 외교, 먹튀 정권, 연료 정권 해서 색깔론으로 철저하게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이 정책들을 좌파로 규정하는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지 네. 이게 마치 외신을 인용했을 뿐 내 뜻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전체 연설문하고 너무나 어긋나는 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당의 대표 연설치고는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당의 대표 연설 중에 실망적인 연설은 많죠. 예, 뭐 저는 그건 이번만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회법 104조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헌법 45조에서는 국회에서의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을 주면서까지 국회의원에게 발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면서 소임이면서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보장된 원내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날 행동을 봐주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국회의장석까지 쫓아 올라가서 일종의 발언을 제지하고 방해했습니다. 저는 국회법 147조에 발언 방해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저는 예. 이것은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한번 하신 얘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란 중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발언을 계속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에게는 참아라, 듣기 싫어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발언을 중지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회의를 주재하시는 저는 의장님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의장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제지한 것은 저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국민을 모독한 것이고 국회를 모독한 것이고 제1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국회법을 그러니까 어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발언은 들어야 하는데 방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일각에서는 현장 대응이 과했던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5.18 망언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들어올고 일어나서 이런 망언자들 국회에서 제명하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발언의 수위가 있는 것이죠. 그 5.18 망언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섭단체 연설도 국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도 원내대변인이고 김연아 의원님도 원내대변인입니다만 누가 임명합니까? 원내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면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임명했다는 소리고 대통령을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또 인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은 우리 대통령을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색깔론을 버무려서 모욕한 겁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소중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우리 주권자의 그 권력 행사를 부정한 것이고 결국 저는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좀 부정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통용될 수 있는 금도를 넘어선 대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발언이 국회에서 용인된다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고 이런 발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마치 다 들어주는 게 국회의 책무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발언은 제지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 망언이라는 평가까지 우리가 하셨는데. 이제 국회법을 바꿔야죠. 망언은 제재해도 되고 망언이 아닌 건 제재할 수 없다. 지금 국회법 그렇지 않습니다. 망언이었다고 전 동의하진 않지만 만약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면 제재할 게 아니라 교섭단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던지 정론관에 가셔서 의견 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 자리에서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그렇게 망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외신이 그런 보도를 했을 때 한 군데도 아닙니다.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그렇게 국가 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 갑자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블룸버그 얘기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 언급하기 그 싫으세요? 기자분이 어떤 분인지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우리 국내 기자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그러고요. 뉴욕타임즈는요? 예,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대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에이전시로 썼죠. 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방해했다 그랬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장회에 갔습니다. 그 어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야유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연설을 중단한 게 잘못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연설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마이크를 뺏었다든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밀쳤다든지 그러면 연설 방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렇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장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펼치는 것을 의장께서는 놔둘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 방해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는 146조에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징계 조항들이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책특권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서 얘기할 때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의 이런 징계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죠.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는데 그 발언 이후에 다른 정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뭐 조금 심한 발언이라고 한국당에서는 느낄 수 있는 이른바 뭐 아베 대변인이다. 또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이다. 이런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수석 대변인이다. 뒷부분에는 좀 제가 인용하기 좀 껄끄러운 표현도 좀 있었고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수준인가요? 저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의 교섭단체 연설이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마치고 난 후에 각 당이 논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그 대안들 제시해 중에 잘 새겨 듣겠다. 같이 좀 국회에서 풀어봅시다라고 논평을 했고요. 다른 당들도 긍정과 부정적인 얘기를 섞어가면서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부의 쓴소리를 당연히 하겠죠. 야당이니까.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어떻게 이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뭔가 자유한국당이 합리적 정당, 보수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정권에 대한 좌파라고 색깔론으로 덧칠을 하고 대통령을 마치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의 금도를 넘은 표현들로 저는 그 교섭단체 연설이 채워졌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저희는 이런 연설이 국회에서 다시는 울려져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일단 드리겠습니까? 저는 민주평화당의 그런 논평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론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민주평화당 내에 내부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워낙 대변인이란 단어가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 저는 대변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렇지만 민주당처럼 그 대변인이란 표현 썼다고 국회 윤리에 제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병원 원내대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날 그 단어에 딱 막혀서 뒷부분은 하나도 보지 않으셨구나. 저희가 뒷부분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제안하고 경제 정상화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큰 결단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한 글자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한번 다시 들려보기를 하셔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 평가를 얘기하셨는데요. 요즘 뉴스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보다 칭찬하는 글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또 청와대는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댓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거를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칭찬하는 댓글이 더 많은가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댓글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수인이라고 정말 지칭한 꼴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규정하시면 말이 어긋나죠. 저희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게 찔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가슴이 아프신 겁니까? 아니라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세요? 제가 발언 좀 하고 흥분하고 껴드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흥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봐서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서 제안을 합니다. 대북 특사로 한국당에 가겠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이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이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의 일 단면만을 가지고서 정부를 철저히 공격하면서 위헌 경제다, 헌정 농단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경제정책 관해서는 같이 또 모여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위원을 하고 있는 이 정부와 모여서 이거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같이 또 위원하자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뭔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뭔가 들을 만한 주장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다 생각하고요. 검토하시고 그걸 아니죠. 위원이니까 고쳐서 같이 하자고 한 거고 저희 또 그 연설을 다 안 보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하시는 용기를 내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좀 팩트 체크를 몇 개 해봤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0년 전부터 13년까지 전력 예비율이 5%에서 6%였다가 2017년에는 13%, 18년에는 8%,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18%입니다. 전력이 충분합니다. 전력 예비율이 18%라는 얘기는요.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쳐서 되는 겁니다. 예. 원전과 화력의 석탄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의 비중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탈원전 때문에 전력 불안해가지고 산업이 흔들린다라는 가짜 뉴스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얘기하시는데요. 또 의원 가짜 정수가 뉴스라는 말 하지 300석을 마십시오, 넘어서는 강 안 의원님. 된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200석이라는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의원 정수는 입법사항으로 정하게 돼 있고 이건 헌재의 판결입니다. 결국 국회가 판단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보호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수질 개선의 경우에는 BOD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보 때문에 홍수 예방의 경우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 능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뭄 예방의 경우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정부의 정책에서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팩트들을 왜곡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 정부 보고서까지 제가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제안이 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얘기는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했다라는 한국당이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주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시간이 자꾸 요걸 예. 넘지 않으면 한 번만 더 이 방송에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시면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강병원 의원님하고는 토론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그 가짜 뉴스의 어떤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죠. 가짜 뉴스는 잘못된 팩트, 그야말로 가짜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되고요. 뭐 전부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가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마치 공식적인 기사인 것처럼 기사의 형태로, 예를 들면 신문 기사의 형태라든가 동영상이라면 방송 뉴스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유포되는 것,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왜곡된 뉴스, 왜곡된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칭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누가 제대로 썼다 아니다는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영역이어서 제가 끼어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과 그것의 정의가 지금 두 분 간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들께 앵커로서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을 쓸지 말지에 대한 답을 지금 들으셔야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예.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신 건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 발전, 그다음에 언론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규정되지 않은 걸 갖고 자꾸만 여기서 논란을 벌이면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서로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존중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또 지금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계속 민주당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정치적 레토링을 활용하고 있으시다고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제가 김연아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팩트가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 정부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서 정부의 지금 발표 내용을 가지고서 저는 얘기한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 교섭단체 나경원 연설에 원내대표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하고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김연아 발언한 의원님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나경원 연설하고 원내대표의 같이 교섭단체에 동일시하시는 건 저는 대해서 옳지 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치나 경제사회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가능합니다. 팩트체크 정말 이 밤이 새도록 저 강 의원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압축된 용어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란을 끝까지 할 게 아니라면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저하고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약간 이 오해가 자리는 시청자들께 그렇죠. 그렇게 네.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은 지금 매번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가짜뉴스라고 저는 얘기하고 김연아 계십니다. 의원님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한 게 아니고요. 뭐가 나경원 됐든 간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팩트가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짚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로 원내 자, 대변하고 있는 대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지금 주장은 충분히 하셨고요. 지금 제가 저희 YTN 입장에서 어떤 일방에 어떤 표현을 쓰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책무를 안고 있다는 점은 두 분이 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김연아 의원께서 앞으로 그런 표현을 썼을 경우에 토론 못하겠다라는 입장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시간이 비록 뭐 앞으로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이대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답변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병원 의원께 답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해서 한 번만 더 강병원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쓰시면 저보러 나가라는 신호를 읽고 저는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분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좀 더 단호한 방향으로 네.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것을 보면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서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뭐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해야 되고 미국과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북한도 미국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한일 그 한미 또 남북 관계의 외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일본이 최근에 뭐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또 뭐 일본 대사를 일시라도 소환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보복 얘기를 합니다. 고위 관료도 얘기를 하고 일본 언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네. 일본 기업의 문제죠. 그 기업이 해야 될 문제이고요. 네. 자산 압류는 좀 사법부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양극 간에 좀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계속돼야겠습니다만 과거사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 가해자 측인 일본의 전향적인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예.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일본 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 우리 민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큰 문제가 되는 발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소다로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정부가 당연히 있습니다. 대응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경제 보복까지 거론하고 있는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연아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강병훈 의원 얘기대로 강하게 뭐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본을 달래서 뭐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매끄럽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궁금하네요. 도대체 강력하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오히려 궁금합니다. 저도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정말 철저하게 명분과 실리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예. 우리가 감정보다 앞서야 되는 건 국익이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일본하고 강대강을 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일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미국과의 강대국 간에서 우리의 외교 관계를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데 예. 저는 지금의 일본에 대한 대응이 그런 외교적 계산을 다 고려하고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대강 대응을 하셔서 이 문제를 전 해결하실 수 있다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사실 주제 토론을 깊이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